예, 안녕하십니까. 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제가 존경하는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외교와 안보 분야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이신 김건 의원님 모시고 이재명 대표 관련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독자 제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법적인 것은 평소에 많이 아는 편인데 이 부분은 워낙 전문적인 분야여서 저보다 훨씬 전문성 있으신 의원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김건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근데 독보적이라고 그러시니까 너무 부담되는데. 아니, 아닙니다. 우리 김기영 의원님도 계시고 네, 유영 의원님, 강서현 의원님 이렇게 많이 계셔서 임종덕 의원님 계시고 네. 외교안보 분야의 독보적인 건 아닙니다. 저보다 더 겸손하셔가지고. 제가 사실 유튜버 시작한 것도 김건 의원님 하는 길건 짤건이라는 유튜버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 외교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는 거 있으면 많이 찾아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보다 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하면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화영 부지사가 800만 불 그 대북 송금한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또 형량이 중형이 선고됐지만 2심은 사실심의 이제 최종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사실관계에 대한 어느 정도 확정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서 되게 짜증나실 정도로 연어랑 짜장면 얻어먹고 뭐 진술을 번복했다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는데 법원에서 그걸 믿지 않았죠. 1심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분명히 미국의 800만 불을 쌈방울 그룹에서 대납하는 사실을 다 사전에도 보고하고 사후에도 보고했다라고까지 주장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제 연어 짜장면 때문에 번복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위증한 부분까지도 끝까지 저희가 추적해서 처벌을 할 건데요. 그래서 그 의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북한하고 어떤 금전거래를 못하도록 어떤 대북 제재 같은 게 마련돼 있는데 네네. 대북 관련해서 유엔 제재하고 미국 독자 제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유엔 제재는 유엔 회원국 모두가 지켜야 되는 거고요. 미국의 독자 제재라는 건 이제 미국에만 해당되는 거니까 네. 미국의 관할 지역에 있거나 아니면 미국민들이 지켜야 될 법이겠죠, 당연히. 네, 어떤 적용 범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유엔 제재라는 것이 미국이 이제 먼저 독자 제재를 하고 그거를 이제 국제 영역에서 이제 유엔 결의안으로 만든 것들이 많아서 사실 내용적으로는 뭐 비슷합니까? 비슷한 게 많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북한하고 뭔가 금전거래를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차원에서 돈을 못 주니까 미국에서 제재 때문에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으로 못 주니까 쌍방울 그룹으로 하여금 800만 불을 대신 주도록 한 거거든요. 네. 그것도 몰래 달러를 받고 가서 북한 사람들한테 전달을 한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게 제재 위반이 되는 것인가요? 제재 위반 소지가 있죠, 당연히. 네네. 근데 이제 유엔 제재는 아마 2018년 봄인가요? 그때 이제 유엔 제재의 대상이 되는 선박 리스트를 좀 한번 업데이트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지금 뭐 제재 대상 새로 지정하거나 이런 게 없어서 유엔 안보리에 무슨 제재 결의를 하려고 그러면 네. 특히 상임이사국 모두가 동의를 해야 되는데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힘듭니다. 힘들고. 북한 편을 드니까요? 예. 그다음에 특히 러시아가 뭐 최근에 와서 전혀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네. 지금 뭐 유엔 제재를 조금 더 늘린다 이런 거는 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방금 말씀하셨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중국, 러시아가 이제 협조를 안 해주니까 결국 유엔 제재 형태로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유죄가 다 선고되고 북한의 무상으로 800만 불을 원조한 게 인정이 되면 유엔 제재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유엔 제재는 좀 현실성이 없다고 현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가 안 하더라도 미국이 안건으로 삼아도 사실 국제적인 망신은 당하는 거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곧 여러 가지 어떤 고려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미국의 북한 독자 제재도 문제인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위반했을 때 어떤 제재를 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미국의 독자 제재 관련된 법령이 이제 여러 가지다 보니까 법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그 제재 관련된 법도 있고 또 일반적으로 다른 뭐 테러리즘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WMD 확산이라든가 뭐 이런 법들이 여러 개가 있어서 이제 어떤 활동이 이제 어디에 걸리는지는 이제 조사를 해봐야 알고 법적인 검토를 해봐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이 제재 조치를
할 때는 몇 가지 이제 기준이 있습니다, 당연히.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미국 관할권에 속한 거여야지 이제 주로 미국이 관심을 갖고 합니다. 미국의 관할권이라 하면 미국의 영토 내에서 일어난 일이거나 네. 아니면 미국 시민이 관련돼 있거나 네. 그러면 이제 그 미국의 관할권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사실 그런 건 아니어서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난점이 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이 미국의 권익이나 미국의 법익을 침해했다는 네. 그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권익을 침해해도 되는군요. 그걸 했을 때 이제 관심이 필요한 거죠. 네, 네, 네. 세 번째는 이제 또 제재 대상 지정에 자기들 내부 기준이 의도적이고 반복적이고 뭐 중대해야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다 이제 그 충족했을 때 자기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이 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거는 관할로 치면은 우리 관할에 속한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적인 조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단죄를 한다든가 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사실 그게 이제 미국의 제재는 이중으로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네. 이제 미국의 권익이나 법익이 침해됐다고 누군가 제소를 한다든가 네. 뭐 고발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게 있으면 또 다른 문제가 아니 있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엄청 북한에다 800만 불 퍼준 거에 대해서 되게 열받으셔가지고 네네. 미국 CIA에 신고도 엄청 들어간대요. 근데 네네. 뭐 그거는 뭐 정치적인 이벤트로 볼 수는 있지만 그만큼 저희는 국민 분노가 좀 큰 사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시겠지만 800만 불의 그 용도 자체가 300만 불은 방북 대가. 그러니까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뭔가 북한 김정은이랑 만나서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좀 높이려고 하는 그냥 순수히 의전 비용으로 300만 불이 건너갔고요. 네. 그리고 500만 불은 그 경기도 뭐 스마트팜 사업을 경협처럼 해가지고 네. 뭔가 경기도가 북한하고 사업을 해서 경협 모델을 만들겠다 이런 거였는데 네. 이게 결국은 경기도가 자기 예산을 태울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거거든요. 네. 공소장에도 보니까 그런 걸 애초에 이런 미국 제재나 이런 것들에 혹시 관심을 끌어서 네. 제재가 될까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못하고 몰래 이제 쌍방울 그룹에서 현금을 만들어서 이제 갖다 주게 된 거거든요. 네네. 만약에 미국에서 제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미국과의 모든 거래를 금지시키거나 제재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많은 제재가 이제 자산 동결, 자산 동결. 예. 아니면 이제 뭐 자산 몰수 심하면 네. 제일 많이 하는 거는 미국 입국 금지라든가 뭐 이런 조치들이 다 제재의 내용으로 이제 있는데 다만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의 사법 절차 안에서 우리 법을 위반한 사항이 또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것으로 좀 단죄가 이루어지는 케이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800만 불이 만약에 북한으로 건너갔으니까 미사일 개발 비용이 있을 수도 있고 주한미군을 사실 위협하는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에 뒷돈을 대준 거잖아요. 예. 방위 분담금이나 이런 거를 협상할 때도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압박카드로 니네 경기도 차원에서 돈을 이렇게 북한에 몰래 갖다 줬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해서 압박카드로 쓸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어 보이고요. 네네. 그거보다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미국의 법익이나 권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있으면 네. 사실 미국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돈이 정확하게 그 북한의 WM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였다든가 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됐다든가 네.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온다 그러면 네. 그거는 조금 더 이제 추구할 만한 내용이 되겠죠. 네. 좀 더 근데 위협적으로 이제, 되는 거네요. 예, 네. 근데 그냥 일반적인 거래라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판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말씀하신 사항들은 좀 증명의 문제가 남아 있고 지금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네. 그런 어떤 세부 사항들이 다 이렇게 밝혀진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여지를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아니, 않을까. 판결문이 굉장히 두껍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국민들이 진짜 좀 열받으실만 해요. 네. 왜냐면 300만 불이 달러로 그냥 빳빳한 달러로 가다 보니까 예. 정상적으로 북한 주민의 무슨 인권을 위해서 쓰인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네. 사실 김정은한테 상납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미사일 개발 비용으로 뭐 직결되는 게 직접 입증은 어렵더라도 간접적인 입증이 어느 정도 저는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재판에서 800만 불을 아예 송금한 게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되면은 미국에서 만약에 제재를 한다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국 입국을 금지시키는 문제 말고도 뭐 이런 제재도 가능한가요? 법의 해석의 문제니까 가능성에 열려 있지만 별로 그럴 현실 실현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네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지위가 좀 애매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는 게 뭐 완전히 독립적인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대체적으로 기관과 단체를 다 지정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를 어떤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라 자체, 국가 자체를 지정하는 케이스도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사실 좀 못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런 국가를 대상하는 건 테러 지원국이 있고, 네. 그다음에 아예 무장 단체,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지역을 점령하고 있는 무장 단체라든가 이런 거를 지정하는 건 있지만 소위 말해 지방 정부라든가 이런 거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케이스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조금만 하면 그 나라 전체하고 연결될 수 있는 네. 문제라서 왜냐하면 우리 경기도도 뭐 결국은 그 예산의 상당 부분을 중앙 정부로서 또 받아 쓰는 거지 않습니까? 네. 지방 정부를 제재를 하면 결국 국가 전체를 제재하는 걸로 연결될 수 있어서 그런 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실질적인 제재 가능성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지방 정부가 아니 뭐 대권 욕심을 부려서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나 어떤 국익의 큰 틀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지. 이거를 몰래 이렇게 북한에 뒷돈 갖다 주고 하는 거 지방 정부 차원에서 사실 해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이제 법은 우리 주 의원님 전문가시지만 지방 정부에서 그런 일을 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해야 될 범위를 벗어나서 일탈한 행위를 한 거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중앙 정부가 해야 될 일을 평화부지사라는 직을 신설해가지고 사실 경기도민의 혈세도 사실 낭비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다고 뭐 북한 출장 가고 뭐 중국도 출장 엄청 갔어요. 그게 지금 생각해 보면 뇌물주로 사실은 서로 간 보려고 출장 간 거거든요. 그래서 출장비는 출장비대로 경기도에서 쓰고, 근데 달러를 그렇다고 해가지고 따로 돈을 줄 수는 없으니까 출장비 외에 달러는 김성태 회장이 만들어서 주고, 그게 뭐 나중에 되면은 다 경기도에 뭐 사업이나 이권 가지고 다 보상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고. 사실 지금 주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났는데 제가 지금 해보려는 입법 중에 하나가 지방외교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대외적인 활동을 하면서 국가 전체 외교 목표하고 좀 다른 거를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갖다 좀 서로 조정할 수 있는. 중앙정부에서는 이 지방자치단체들의 대외 활동을 좀 지원하고 도와주고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들도 자기들 활동이 중앙정부의 어떤 외교 활동이 지향하는 바하고 다른 걸 하는 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규제하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도 추진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도 뭐 일종의 이재명 방지법이네요. 어떻게 보면 또 그렇습니다. 미국 트럼프 체제에 들어와가지고 저희가 통상 압력도 지금 상당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덕수 총리께서 이제 곧 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복귀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귀하시고 나면은 가장 먼저 저희가 국익 차원에서 챙겨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미 의회에서 연설을 하면서 상호 관세 문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러면서 4월 2일 날 상호 관세 지정을 한다고 그러니까 관세 불똥이 이제 튈 가능성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아주 빨리빨리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 한덕수 그 총리를 탄핵한 거는 우리 국위에 정말 심대한 그 타격을 입힌 행위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일단 통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8년 전에도 그 황교안 대행이 이제 통화한 바가 있는데 대행의 대행 체제를 만드니까 지금 미국하고 정상 차원에서의 외교를 전혀 못하게 지금 해놓은 거거든요. 결국 트럼프 행정부랑 무슨 문제를 풀려면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가 해야 되는데 그 한덕수 대행을 탄핵을 시켜버려서 지금 저희가 계속 통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루빨리 좀 한덕수 대행에 복귀를 해서 조금 이런 걸 정상화시키고 또 본인이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시니까 그래서 좀 국익을 위해서 나서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참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국익을 우선해야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사실은 제재 받는 것도 사실 국제적인 망신이죠. 그래서 사실 뭐 제재를 받아라 이런 차원은 아닌데요. 뭐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800만 불이나 그것이 북한에 건너가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사전사후 보고를 본인이 안 받았다라고 하지만 이 구조적으로 경기도지사한테 확인을 구하는 작업이 있거든요.
이런 구조적인 차원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유죄가 당연히 선고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로 인해서 사실은 상당히 미국에서 봤을 때도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도나 또 국격에 있어서 저는 상당한 지장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북한 주민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국제사회가 제재를 하고 있고 네. 국제사회가 이제 그런 제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좀 제재를 해달라는 것이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들이 항상 요청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북돋우고 이런 걸 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국익에 맞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해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고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탄압받는 것은 사실 그분들도 우리 국민이죠. 우리 국민이지 않습니까? 헌법상에 네. 보면 네. 뭔가 이 우리가 모범도 되고 네. 도덕적 우위도 돼야 되는데 네. 우리의 중요한 정치 야당의 지도자라는 분이 이제 그런 거에 얽혀 있다 그러면 네. 우리 설득력이 없어지니까 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 이제 사법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점은 확실하게 좀 이제 단죄가 이루어지고 하면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에 떳떳하게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사법 체계가 살아 있어서 그 부분을 엄단해야지 또 우리 국익에 기반해서 또 다른 나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사실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제 잘 지켜달라고 네. 다른 나라에 제가 요청을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근데 우리나라도 조금 빈틈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엔 안보리 제재는 국제법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를 기속을 하거든요. 네.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때는 또 법률로서만 제한을 하게 돼 있어서 네. 이제 이 안보리 제재가 갖고는 안 돼서 그래서 안보리 제재를 우리 국내법과 연결시켜주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네. 그게 이제 유엔 제재 이행법이라고 네. 네. 제가 이제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네. 빨리 좀 통과가 돼서 네. 우리가 이제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려는 것, 그다음에 북한의 주민들의 인권을 탄압하는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좀 북한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하는 그런 어떤 조치들에 적극 나설 수 있게. 그리고 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결국 국내법적으로 지금 저는 입법이 안 돼 있다는 게 좀 황당하네요. 예, 예. 그래서 입법하신 법이 빨리 조속히 통과가 돼서 예. 우리나라에서 강철죄 같은 거 못하게 하고 북한에 뒷돈 주는 거 못하게 하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제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저 인건 의원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는데요. 정말 무정활동하면서 저도 그 외교 안보 분야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계시고 또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은 이쯤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